x 4제곱 그래프예요. 근데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요 항 하나만 있을 때 2차 함수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항이 없을 때는. 그리고 이게 더하기 3만큼이니까 원래 원점에서 2차 함수 그래프처럼 생긴 애가 위로 3만큼 올라가서 여기 y절편이 3이 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했으니까 원점에서 접선 날려볼까? 원점에서 요렇게 여기가 P가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도 그을 수 있죠. 그쵸? 근데 어차피 이쪽으로 그어도 여기 원점도 y축 위에 있고 이 그래프 자체도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 길이나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그려서 구해주시면 되겠고, 접점의 좌표를 모를 때는 항상 접점의 x 좌표를 t로 둬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 y좌표가 4분의 1t 4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 이거 미분해서 t 대입한 거. 미분하면 x 세제곱 t의 세제곱 뒤에다 기울기가 맞나요? 계산하면. 자, 그럼 이제 요거 접선은 기울기 t 세제곱 이렇게 써주시고 x 빼기 저 지나는 점 더하기 지나는 점의 y좌표 이렇게 쓰시면 이게 접선이야. 그쵸? 이거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t 4제곱 어디냐면 92쪽입니다. 92쪽. t 4제곱 플러스 4분의 1 t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t 4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지금 원점에서 썼지? 그럼 이 접선이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0,0을 대입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접선에다가. 그러면 t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서 접점 좌표가 나올 거예요. 여기 0,0 대입하면 이거 날라가고 마이너스 4분의 3t 4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 양변 3으로 요래 나눠주시면 t의 4제곱이 3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t 제곱이 2니까 t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대입해보자. 여기가 루트 2고 요거 제곱의 제곱이니까 4였지? 그러면은 1 더하기 3 해서 여기 4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OP 길이를 구하라고 했나요? 거기서? OP 길이 구하시는 거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루트 2의 제곱 그리고 4의 제곱 하셔서 루트 18 3루트 2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네. 접점을 모를 때 항상 접점의 x좌표를 미지수로 주신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없나요? 없으시면 연습 문제로 갑시다. 100에서 100쪽? 101쪽 질문? 쪽에서 101쪽에 질문 없어요. 92번. 192번이요. 상관없으니까. 이 위에 점 a, a 4제곱에서의 접선을 찾아야겠는데 그거의 y절편이 ha라고 하니까 얘 fx라고 하자. 지금 보시면은 접점 좌표가 나왔어요. 근데 나왔으니까 기울기만 찾으시면 돼요. 기울기 미분해서 x좌표 대입하시면 되죠. 대입하시면 이 미분하면 4x 세제곱이니까 4a 세제곱 이게 기울기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접선 방정식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세워보세요. 써봐봐. 접선 방정식.
원칙 세우듯이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정리하시면 y는 4a 세제곱 x 하고 여기 y절편 마이너스 4a 4제곱 플러스 a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a 4제곱. 요게 y절편. 이 접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0,HA랬으니까 1HA가 되는 거야. 요게 HA. 그래서 이제 뒤에 식 푸시면 됩니다. 거기 복잡해 보이지만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a 대신에 요거 통째로 넣으시면 되겠죠. 요 a 대신에 이거 통째로 넣어서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4제곱이잖아. 루트 하나 날라가서 안에 거 제곱 a 제곱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요래 쓰시면 되고, 마이너스 fa는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3. 아이고 앞에 마이너스 3을 안 썼구나.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이거 해주시면 플러스 3a 4제곱 요렇게 될 거고, 그리고 밑에 a 세제곱으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푸시면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보시면 여기 a 4제곱 날라가는 거 보일 거예요.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항 계수 비교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겁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에도 질문도 없으면 102쪽으로 갈게요. 102쪽 질문 198번하고 200번 아까 질문이었고, 그쵸? 딴 것도 질문 199번? 6번? 네. 9번은 괜찮나요? 네. 9번 괜찮으시면 6, 8, 200 이렇게 할게요. 이게 좀 숨어있는 정보가 많아서 정보들을 조금 다 요약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줄에 fx 위의 점 0,0이라고 돼 있죠. 그게 일단 f0이 0이라는 거지. 요거 잘 적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접선과 그 뒤에 접선이 일치한다 했으니까 1,2도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xfx에 1 대입하면 f1이 2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0,0에서의 이거 하고 xfx 1,2에서의 요거 두 개 세워서 이제 개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제 접선 기울기가 뭐가 될 거냐면 미분에서 0 대입한 거, x좌표 대입한 거, f'0 이게 기울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접선 기울기, 아니 접선 방정식 끝났지. y는 기울기 하고 그냥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 곱하기 x 이렇게만 쓰면 끝나는 거죠. 접선 기울기. 괜찮니?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기울기 가겠습니다. 기울기 가기 전에 미분 좀 할게요. y 프라임 이 고배 미분법 해야 되죠. x하고 fx 곱해져 있으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요게 이제 미분한 거고, 여기에다가 1을 대입을 한 게 미분 계수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이제 기울기 저기에다 1 대입 f1 더하기 f'1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식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접선 y는 기울기, 나 잠깐 이거 좀 바꿔 쓸게요. f1이 2죠? f1이 2라고 했으니까 이거 좀 바꿉시다. 2로. 그리고 x 빼기 지나는 점 여기 1 더하기 얘는 두 개가 같대.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같다.
그리고 y절편이 같다라고 해서 식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울기 같다 한번 해보자. 기울기가 같다. 그냥 f' 0 하고 2 더하기 f'1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거네요. 그쵸? 그 다음에 y절편이 같다. 여기서 y절편 없어. 0. 그리고 이제 이쪽에 y절편 보시면 이거하고 마이너스 1 곱해서 2 더하는 거 쭉 전개하신 다음에 x 없는 거. 그럼 이제 여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f'1 뒤에 더하기 2 이렇게 더해서 0 되는 거니까 사라져서 f'1이 0이 나오네요. f'1이 0. 자, 여러분 f'1이 0이면 f'0은 2입니다. 이게 0으로 빠지니까 이렇게 지금 힌트가 4개가 있어요. 저기 0, 2, f1이 2다. 그리고 f'1, f'0이다. 이렇게 4개. 그 다음에 노가다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3차함수인데 최고차함계수도 안 알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fx가 최고차함계수 모르는 그냥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 이렇게 두신 다음에 미지수 4개, 힌트 4개 직접 다 연립해서 구하는 문제. 괜찮나요? 근데 내가 다항함수에서 f0은 상수항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이거 상수항이 0이다. 그래서 d는 그냥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다항함수에서 역시 이번에도 f'0이 1차항의 개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미분하시면 c 여기 남게 되니까. 그래서 얘가 1차항의 개수. 그래서 c가 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요거 하고 저 f1입니다. 두 개 대입해서 a, b 계산하시면 답 나와요. 괜찮나요? 계산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가 2가 나와요. 그래서 미분하셔서 답 구하시면 5번이 답이 됩니다. 5번. 네, 그냥 전부 다 조건들 찾아가지고 하는 건데 연립 과정에서 힘들 수 있으니까 나오는 조건들은 이쁘게 한쪽에다가 잘 모셔놓으시면 되십니다. 내가 풀이하면서 헷갈리지 않게. 저 왼쪽은 지울게요. 예, 이제 198번 보겠습니다. 그 3차 함수를 fx라고 이용할게요. 이렇게. 지금 x가 0보다 큰 쪽만 움직이는 p라서 x가 0보다 작은 저쪽은 아마 책에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건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선하고 P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돼야 된대요. 접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최소, 최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접할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내가 이 fx에다 이 직선하고 평행한 접선을 한번 그려볼게. 이거하고 평행한 거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P인 거예요. 만약에 다른 점이 P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가 P라 그러면 여기보다 항상 요만큼의 길이가 더 추가가 되죠. 뭐 이 점이 P라고 해도 요 길이는 지금 다 일정한데 요만큼 여기에 남는 만큼 계속 길이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곡선에서부터 일정한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접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얘하고 평행한 접선 위에 접점일 때 넣어야 한다. 이해되시죠? 요거 얘하고 평행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3인 접선. 요걸 찾으시면 이제 접점이 P가 된다. 얘네 둘이 이렇게 평행할 때 이거 이해되시죠? 요만큼 항상 더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3인 접선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미분 계수 F 프라임 X 이게 3이라고 해놓고 X좌표 구하시면 되겠네요. 미분 X제곱 빼기 6 그러면 X제곱은 9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중에 P는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X가 3 이렇게 나오는 거. 오케이, 그러면은 저짝의 X좌표가 3이야. 이게 3, 뭐야? 3, 근데 여기 fx 위에 있으니까 y좌표 구하시려면 여기에다가 다시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f3 27 나누기 3 9 빼기 6 38 그래서 마이너스 9 이 좌표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9 그래서 접선 다 찾았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 그 P에서의 접선과 X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찾는 거.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는 거니까 접선식 구하셔서 Y절편 찾으시고 X절편 찾으셔서 밑변 높이 계산하시면 되겠죠. 요것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접선식 갈게요. 접선. 기울기는 아까 찾은 것대로 얘랑 평행하니까 3이겠고 접점이 3, 마이너스 9가 되겠고 그래서 3x 마이너스 18 이렇게. 그럼 y절편이 마이너스 18 그리고 여기 x절편이 6이 돼야 0이 되겠죠? 그래서 끝 밑변 높이 그래서 54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예, 최소 최대 나오면 일단 접하는 특이한 상황부터 생각하십시오. 문제에서 보통 그렇게 나오니까. 됐습니다. 필기 마저 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200번 보겠습니다. 예, 200번입니다. 그리고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 얘들아 평균값 정리가 b-a 분의 원래 형태를 보면 이게 어떤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게 평균값 정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맞춰보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애 중에 f 프라임 쪽이 여기 f 프라임 x가 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위에 분자 부분이 함수값의 차이니까 이게 되면 될 것 같고 그쵸? 이거를 분자에다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b가 x 더하기 3 그리고 요 x 마이너스 1이 a 요렇게 맞추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극한 보내기 전 상태로 좀 갈게요. 요게 이제 두 범위 사이의 평균 변화율 그리고 f 프라임 x 여러분 지금 이 범위가 x-1부터 x 플러스 3까지에서 평균값 정리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열린 구간 x-1부터 x 더하기 3. 요 안에서 평균값 정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x는 항상 만족할 수밖에 없지. 평균값 정리.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얘가 x 나눠져서 양변에 4 곱하시면 fx 더하기 3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 4 곱하기 f 프라임 x 요게 되는 거고
이제 양면에 무한대만 보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하시면 끝. 내가 이거 찾는 거다. 이거 찾는 건데 4 곱하기 f 프라임 x 리미트 보내면 여기 2라고 되어 있으니까 8이 답이 되겠네. 쉬운데 그냥 논리 과정을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평균값 정리를 쓸 수가 있는 거고, x-1부터 x 더하기 3까지니까 그 사이에 있는 x는 항상 순간 변화를 평균 변화를 같아지는 거고, 이런 거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질문 더 없으신가요? 다 되셨으면 이제 증가 감소로 가봤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미분을 배우고 있는 이유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어디서 증가하는지 어디서 감소하는지, 아래로 볼록하면서 증가하는지 아니면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하는지, 이런 그래프 모양을 배우려고 미분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증가, 감소는 미적분 1 파트에서 배우는 거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건 이제 미적분 2 파트에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증가, 감소만 심플하게 배울 건데, 그러려면 일단 증가랑 감소가 뭔지부터 개념 정의를 해야겠죠? 그 좌표 평면을 보면 항상 x좌표는 오른쪽으로 갈 때 증가, y좌표는 위로 갈 때 증가 이렇게 되잖아요. 증가라고 하면 x가 증가할 때 y도 똑같이 증가하는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방향을 증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그리고 감소 같은 경우는 이제 x가 증가할 때 오히려 y가 감소하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 때 이제 감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지수로그에서도 종종 이 워딩을 보지 않았나요? x가 작을 때 함수값도 똑같이 x1이 x2보다 작게 되면 이게 이제 증가라고 한다. 그래서 증가 이런 거. x1이 x2보다 작아. 그러면 그때의 y값도 fx2보다 fx1이 더 작은 거. 이럴 때 증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이제 감소는 반대로. 요거가 작을 때 오히려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뒤집히는 게 감소가 되는 거죠. 오른쪽 아래라고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x1, 이게 x2. x1이 더 작을 때 오히려 x2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더 작아지는 거.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게 감소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증가 감소의 정의. 자,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미분이랑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게 대부분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냐면 오른쪽 위로 가는 여기까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요 구간은 이제 감소하는 데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증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접선 기울기를 한번 그려보자. 내가 여기에다가 접선을 그려보면 반드시 오른쪽 위로 향하는 접선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증가할 때는 얘들아, 그래프가 증가할 때는 접선 기울기인 f'x가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 화살표 방향 잘 봐주세요. 자, 근데 이번에 접선 기울기 이제 감소할 때 그려볼 건데, 여기 접선 기울기 그려보시면 계속해서 음수 기울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 때는 f'(x) 그렸을 때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이때는 이제 감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등호가 없지? 여긴 등호가 없어. f'(x가 0보다 클 때는 증가해. f'(x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해. 근데 f'x가 0일 때는 이때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아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등호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103쪽의 2번입니다. 증가 감소의 판정에서 아직은 등호가 없는 상태. 조금 헷갈려요.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4쪽. 이거 내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렇게 두 개 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그래프 한번 봐주세요. x 세제곱 그래프. 요 x 세제곱 그래프 오른쪽 위로 가니까 증가하죠. 그쵸? 여기 보시면 뭐 두 점 아무데나 잡아도 x1하고 x2 이렇게 잡았을 때 항상 x2의 좌표가 함수값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 전체적으로 증가라고 볼 수 있는데 증가한다. 근데 0에서의 미분계수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0에서의 미분계수. 이거 미분하셔서 0을 대입을 하면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합니다. 0 돼버리지. 그쵸? 그러니까 증가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도함수 미분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증가가 먼저 들어가면 등호가 들어가도 돼. 근데 fx가 0보다 크다? 이때만 증가가 되는 거고 f'이 0이다 라고 하면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대부분 이 함수가 증가할 때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서 등호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명제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살표 방향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fx가 감소할 때는 마찬가지로 도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거죠. 등호가 붙는다.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한글이 먼저 나오면 등호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가 감소 한글이 먼저 나오면 등호가 붙는다. 이해됐어요? 네. 이게 증가 감소예요. 104쪽의 밑에 fx가 증가하면 모든 부가 x에 대해서 도함수 양도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105쪽. 아, 이거 혹시 연습장 있으십니까? 연습장 꺼내서 같이 좀 보여주세요. 자, 지금 10번의 1번 문제 보시면 이 함수의 증감을 조사하시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f'x가 0보다 크면 증가,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 그러니까 증감 조사라고 했으면 미분해야겠죠? 이렇게 미분. 3x 제곱 마이너스 3. 이 2차 함수가 어디서 0보다 크고 어디서 0보다 작은지 파악을 해야겠지. 자, 잘 봐들아. 이거 연습장에 그려라. 거기 나와 있는 표는 증감표라고 해요. 그거는 교과서에서 많이 쓰는 거고 실전에서는 그래프를 더 많이 그리거든요.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2차 함수를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그럼 x축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시고 아래로 볼록하면서 x가 마이너스 1, x가 1 요렇게 만나는 게 f'x죠. 자, 여러분 여기가 f'x가 0보다 큰 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수직선선 이렇게 또도도도 내려보세요. 또도 내리시면 여기가 이제 f'x가 0보다 크니까 fx는 증가.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fx는 증가. f'x가 0보다 크니까 fx는 증가. 오른쪽 위로 가게 증가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근데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요 구간은 f 프라임 x가 0보다 작죠. 그럼 여기서는 fx가 감소해야겠죠. 여기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야 되지. 1에서 수직점선 도도도도 내리신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기울기 내가 좀 이렇게 완만하게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그린 거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나중에 3차 함수 개형 제대로 배우면 이해될 거예요. f 프라임 x가 0보다 작아서 감소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 f 프라임 x가 0보다 클 때는 다시 한번 여기 증가하는 거 그려야 되지. 오른쪽 위로 여기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게 fx입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프 한 번에 그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거기 나온 표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는 이제 뭐냐면 맨 위에 x, f 프라임 x, fx 이렇게 세 개에 써 있을 건데 맨 위에다가 x의 범위를 그리는 거예요. x의 범위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부호가 바뀌는 걸 기준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마이너스 1하고 1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이지.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구간을 이렇게 중간에 여백 남겨서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구간 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보다 큰 이쪽 구간 있죠? 이쪽 구간은 1 이후로 점점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살짝 표현하자면 이 구간이 1부터 무한대까지 열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구간이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줄에는 항상 도함수를 써요. 미적분표에서 그렇고 자 도함수 값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죠. 여기 0 그리고 f 프라임 1도 0 여기 대입해봐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0, 0 요래 쓰시는 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부호 쓰는 거야.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양수네요. 양수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플러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f 프라임 x가 0보다 클 때 fx 증가 이거 증가니까 증가는 오른쪽 위로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표가 그려야 되는 거 오른쪽 위로. 그리고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일 때는 원래 함수 감소니까 오른쪽 아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f 프라임 x 증가니까 f 프라임 x 플러스라서 fx 증가니까 오른쪽 위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함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뭔가 숫자가 적혀 있죠? 여기 f-1을 계산을 해서 여기다 적은 겁니다. 뭐지? 마이너스 1 더하기 2 이렇게 계산한 거고 여기도 이제 f1 계산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 이제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증가, 감소, 증가. 저 그래프 계산가.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마이너스 1,2 여기서 계산했던 마이너스 1,2 그리고 여기가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실전에서 이건 안 써요. 실전에서는 증간표는 안 쓰고 이건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학교에서 뭐 증간표를 그려서 푸시오라고 내신 문제 나올 수도 있어서 알긴 하셔야 되는데 실전에서 빠르게 풀 때는 항상 이 두 개 그래프만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저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걸 좀 하셔야 돼요. 2번 갑시다. 자, 이것도 똑같이 미분해서 그래프 그릴게요. 미분.
묶어주시면 x 빼기 3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다 내가 f 프라임 x 그릴게요.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게 여기 x가 0일 때 하나, x가 3일 때 하나 이렇게 두 개 생기죠. 그래서 0하고 3의 x축에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 전체도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3을 지나가는데 요렇게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이해됐어요? 자, 요거 지수 홀수기 때문에 3보다 클 때는 양수, 3보다 작을 때는 음수 이렇게 될 겁니다. 3보다 클 때 양수, 3보다 작을 때 음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얘들아, 이게 지금 짝수야. 이게 지수가 짝수란 말이야.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당연히 양수. 요것만 봐, 요것만. 0보다 클 땐 이거 양수인데 이제 여기 0보다 조금 크면 음수 되니까 전체적으로 음수가 될 거고, 0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도 제곱이 되니까 결국 이거는 플러스. 0보다 작은 수 들어가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전히 마이너스. 그러니까 0보다 클 때도 마이너스, 작을 때도 마이너스라서 여기는 그냥 접하면서 이런 식으로 챙기게 되는 그래프라는 거예요. 제곱 때문에 부호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곱 때문에. 여러분 이게 F'입니다. 자, 그럼 이제 fx 그래프 그리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f'x가 0이 되는 x 절편에서 수직점선 또도도도 내리시고 이렇게 내리시고. 자, 이제 간다. 왼쪽부터 갈게. 여기 f'x 마이너스 감소 이렇게 감소. 근데 0부터 3 사이에서도 또 마이너스, 또 감소 이렇게 감소. 자, 그리고 f'x가 3 이상일 때, x가 3 이상일 때는 플러스. 그래서 드디어 증가. 이렇게 그려지는 사차함수. 여기 잠깐 보실래요? 지금 요거 f'0이 0이죠. x축 위에 있으니까 f'0의 함수값이 0이죠. 그걸 fx에서 표현을 해보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거니까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 수평 접선이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0이다. f'0이 0이다. 접선의 그림 이렇게 수평선 생기는 거예요. 감이 오실까요? 그래서 좀 그래프 개형을 빠르게 그리기 위해서 좀 일반화를 하려고, 방금 우리 짝수일 때 표기구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좀 정리합시다. 어디 필기를 어디다 하는 게 좋을까요? 증가함수 개념 페이지에다가 그냥 103쪽에 여기 중간 부분 거기에다가 좀 써주시면 자, 이제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알파 이 x 절표 보시면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 이 순서대로 이렇게 꺼지는 그래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함수값도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감마의 지수를 보세요. 감마 지수 보면 요거 짝수거든요. 짝수 지수일 때는 튕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여기 제곱 지수일 때 마이너스도 제곱되면 플러스. 플러스는 당연히 플러스에서 부호 변화 없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 짝수기 때문에 감마보다 큰 건 당연히 플러스. 감마보다 작은 음수가 들어가도 4제곱하면 당연히 플러스. 그래서 앞뒤에 부호 변화가 없어서 이렇게 튕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튕기게 되는 거예요. 튕겨서 그려주시면 돼요. 짝수는 이렇게 튕겨서 그리시면 되고, 요런 홀수 있죠? 홀수는 그냥 통과하시면 돼요. 1차처럼 생각하면 돼요. 당연하지. 베타보다 큰 양수는 플러스. 베타보다 작은 게 들어가면 마이너스인데 세제곱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나오니까 앞뒤로 부호가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홀수 지수, 짝수 지수. 홀수 지수는 통과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통과, 이렇게 통과하시면 돼요. 너무 내리지 마세요. 자, 그럼 알파는 어떻게 지나갈지 한번 그려보세요. 예, 알파도 짝수 지수기 때문에 통과해야겠죠. 여기서 0이 되긴 하는데 이런 통과를 이렇게 챙겨야겠죠. 이런 식으로 챙겨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되셨으면 이제 11번으로 갑시다. 106조. 예, 이제 106쪽에 11번 보시면 문제가 fx식이 나와 있고 그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해야 된다. 아까 fx가 증가, 한글이 먼저 나오면 등호가 들어간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증가해야 되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끝. 자, f'x 미분하시면 2차식 나올 겁니다.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거 풀어주시면 돼요. 모든 실수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판별식 괜찮아요? 네, 이거 판별식 하면 끝. 짝수 판별식 다 없습니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 범위가 0부터 3 사이 범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자, 이거는 실수 전체였고 이제 그 밑에 12번 좀 바로 볼게요. 얘들아 이건 감소래. 감소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암기해서 하시면 돼요. 도함수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서. 근데 이건 실수 전체가 아니라 0부터 3 사이 범위에서 나와. 자, 이거 그려봅시다. f'x가 3x제곱 마이너스
아래로 몰록한 2차 함수예요. 그럼 F'에서 0보다 작으려면 반드시 이렇게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야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0부터 3 사이 범위에서 이 도함수가 0보다 작으려면 0이랑 3이 전부 2 사이에 요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근의 분리처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의 분리처럼. 자, F0이 F'이니까 F'0의 함수값이 X축 미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F'3의 함수값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다른 문제는 판별식하고 축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거 있죠? 아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요것도 추가해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얘 축 계산하시면 축이 1이 됩니다. 근데 1은 당연히 뭐 0하고 3 사이에 있으니까 이건 안 보셔도 될 거고. 그래서 필요하면 판별식하고 축 두 개도 이제 추가로 봐주셔야 돼요. 괜찮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통범위 A를 찾아주시면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205번 한번 풀어봅시다. 205번. 예, 요거 최소값 3 나올 겁니다. 답이 3이에요. 넘어갈까요? 여러분 107쪽에 210번 잠깐 보십니다. 이거 3차 함수 개형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3, 4차 함수 개형 다 그래프 파트에서 배울 건데 그 역함수가 존재한다 있죠? 혹시 기억나는 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거기 옆에 나와 있는 대로 1대1 대응이어야 하죠? 1대1. 지금 우리가 다항함수를 보기 때문에 연속함수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수평선을 그어서 한 개점에서만 만나야 이걸 1대1 그 대응 그래프라고 하는 거지. 그치? X값이 다를 때 Y값도 전부 다 달라야 이걸 1대1 대응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평선 그려서 한 개점에서 만나려면 얘들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렇겠죠.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아싸리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수평선을 그려도 계속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고, 쭉 내려가려면 계속 내려가서 어디서든 수평선을 그려서도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역함수가 다음 함수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라는 뜻인데,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감소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결이 되죠. 증가, 감소인데 최고차 한계수를 보시면 음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애일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감소함수다. 따라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3차 함수에서 다시 한번 비중 있게 다룰게요. 자, 이제 극대극소 조금만 보고 가겠습니다. 극대극소 볼게요. 우리 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웠죠. 2차 함수나 뭐 1차 함수 이런 데서 최대 최소 배웠는데, 최대하고 최소는 이제 전체적인 그래프에서 제일 밑에 있는 값이 최소, 제일 위에 있는 값이 최대, 이렇게 되는 거라, 만약에 이 fx 그래프에서 최소값을 찾아라 라고 하면 요 좌표가 되는 거죠. 이거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극대극소는 뭐냐면 주변보다 높은 값, 주변보다 낮은 값, 이거를 극대극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주변보다 낮은 값, 요 놈이 이제 극소, 주변보다 낮은 값.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변보다 높은 값, 양 주변보다 높은 값.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극대라고 하는 거고, 여기도 주변보다 낮은 값, 극소라고 하는 거고, 여기도 여러분 뾰족하긴 한데 주변보다 높으니까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불연속이긴 한데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 주변보다 낮으니까 이것도 극소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도 극소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극대라고 하는 거예요. 요 극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두 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극대극소는 미분 가능성이나 연속성과는 전혀 무관한 개념이다. 불연속인 함수에서도 극값이 존재할 수 있고, 미분 불가능한 함수에서도 극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기 어디다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분 가능성, 연속성과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극대극소는. 사실 이게 내신 시험이나 뭐 모의고사에 나오진 않는데 논술을 하거나 면접에서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 극소값, 극대값, 뭐 요런 애들은 우리가 보통 y좌표를 많이 말하죠. 최대 최소값도 함수값을 말하니까 극대값, 극소값 얘네들을 합쳐서 극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대 빼고 극값이라고 한다. 여기 나와있죠?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 극값이라고 한다. 여러분 얘는 함수값입니다. x값이 아니라 y값이에요. 함수값.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미적분 1에서는 미분 가능한 다 함수만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하거나 불연속인 애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극값의 공통점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미분 가능한 애들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가 되는 거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가 되는 건데, 여기서 한번 접선 기울기를 그려보시면 접선 기울기 항상 0, 여기도 접선 기울기 항상 0, 여기도 접선 항상 수평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극값에서는, 극값 x좌표에서는 항상 f'x가 0이 되는 거예요. 극값에서는. 근데 여러분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F'X가 0이 된다고 해서 항상 거기서 극값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기 뭔가 그래프가 나와 있나요? 아까 우리 그린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요 그래프 한번 봅시다. 요거 F' 0, 0이죠? 그리고 여기 F' 3도 0이죠? 이게 0, 이게 0이라고 해서 원래 함수에서 그 값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한번 그려볼게. 감소 증가니까 감소 증가. 우리 아까 그렸던 이 그래프 있지. 이게 주변보다 높지도 낮지도 않으니까 여기서 그 값이라고 안 하는 거고, 요거는 이게 주변보다 확실히 낮으니까 그 값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여러분 그 값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F'X가 0이면서 앞뒤로 부호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줘야 그 값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앞뒤로 부호가 똑같으면 그 값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옆에다가 좀 거기 108쪽 중간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위쪽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F'X가 0이면서 앞뒤 부호가 바뀌어야 왼쪽 오른쪽 부호가 바뀌어야 그래서 그 값을 찾아라라고 하면 일단 미분해서 0이 되는 후보들을 먼저 쫙 찾으시면 돼요. 그 중에 앞뒤 부호가 바뀐 애들만 이렇게 걸러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109쪽으로 가셔서 그때 극소의 판정을 볼 건데 요거는 뭐 암기 굳이 안 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이해만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거 그래프 좀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가 좀 연장했거든요. F'X가 양수니까 증가 그리고 여기 감소 다시 감소 그리고 여기 증가 이렇게 돼요. 지금 극 백값하고 극 속값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존재하죠. 자, 그때값 같은 경우는 증가하다가 감소해야 그때값이 되기 때문에 F'X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어야 그 점에서 그때값이 생기는 거고요. 극소는 감소했다가 증가해야 극소기 때문에 F'X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어야 이제 극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항상 이 그래프 그려서 바로 그때 극소가 눈에 이렇게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그려보고 집에 갈까요? 한두 개만 더 그려봅시다. 3차함수 하나, 4차함수 하나 그려볼게요. 필수 13번에 2번 그릴 겁니다. 111쪽에 2번 그래프. 일단 미분하시고요. 미분하시고 인수분해 해주세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누지 마시고 그립니다. 위로 블록한 2차 그리시면 그리셨으면 이제 F'X가 0이 되는 1하고 3에서 수직 점선 내리시고 아까랑 똑같이 F'X 부호 보시고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이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씩 보일 겁니다. 그때 값은 여기 x가 3일 때 F3이 그때 값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극소값은 x가 1일 때 F1이 극소값이 되는 거. 요 계산해서 답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한눈에 보이죠? 그래프만 잘 그리면. 예, 그래프만 그리세요. 계산은 뭐 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되셨으면 요거 하나만 더 그리고 가겠습니다. fx 14번에 2번. 미분해서 인수분해해서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 예, 인수분해 하셨어요. 여기 근이 0, 마이너스 2, 1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거 간격 살려서 한번 잘 그려보세요.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1은 좀 가까이. 자, 이게 지금 최고차 관계수 양수인 3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위에서 전부 다 1차라서 홀수 이런 식으로 다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x 절편에서 전부 다 도도도도도 내리십니다. 이제 감소 증가 하는 건 보일 거예요. 그쵸? 근데 잠깐 여기 보실까요? 자, 여기 감소 그냥 이쁘게 돼요. 여기는 감소, 여기 이렇게 감소하고 지금 여기 증가하고 여기 감소를 좀 잘 봐주세요. 증가하는 게 x 간격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니까 x2만큼 증가해야 돼.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 좀 길게 올라가. 근데 여기는 여기 감소하는 것보다 반토막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이도 이런 식으로 조금 짧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함수값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x가 길어지면 그만큼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x가 짧아지면 그만큼 조금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증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게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 계산 안 하고 같이 보고 끝낼게요. 그때 하나밖에 없죠. 그때 값 0, F0 함수값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극소값은 두 개 다 말해 주셔야 돼요. F-2 그리고 F1 요거 두 개 다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는 거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요런 거 그리고 잠깐 118쪽 한번 펴볼래요. 118쪽 보시면 3,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적으로 개념을 이렇게 배울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118쪽 보시면 다음 시간에 할 거. 예, 그래서 여기까지 숙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